오늘의 코인, 오늘은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솔루션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기술주들에 관한 반등세가 보여지면서 상승하긴 했지만요. 미국 정부는 현재 셧다운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무디스에서도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도통 멈출지를 모른 채 현재 105.65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어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세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26,200달러 선으로 크게 변동성 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소폭의 상승률을 겪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1,580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플도 크게 변동성 없고요. 도지코인 이어서 솔라나 코인이 19.37달러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도 에이다도 소폭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0.25달러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유동성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관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추매를 통해서 이제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거나 또 보유 자산에 관한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 것이 좀 눈에 띄는 시점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 가지고 계실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시장에 관한 대응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바로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심심한 시장들 연출되고 있는 시점이죠.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많긴 하지만 또 SEC에 관한 비트코인 ETF 승인 반려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드성 뉴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일수록 우리가 좀 제대로 마인드를 잡고 이 시장을 좀 이겨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드는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이야기 자체도 이게 하나의 또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코인이죠.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 짝퉁 앱토스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인지 조금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까요, 퍼즈님?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앱토스가 아닌 코인을 앱토스처럼 아니 업비트 앱토스 지갑에 넣은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안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짝퉁 앱토스 코인을 100개 넣었는데 진짜 앱토스 100개로 지갑에 반영시켜 준 거예요, 업비트가. 그래서 그쵸. 그거를 넣은 사람은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속가내긴 했나요? 그 앱토스를? 짝퉁 앱토스를? 네, 해서 이제 짝퉁 앱토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앱토스라는 코인 자체는 업비트 지갑 내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가지고 다시 빼거나 뭐 이렇지 않은 이상에는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가 될 건 되지 아닌데, 않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짝퉁을 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원의 가치도 없는 코인을 넣어서 그쵸. 지금 앱토스가 7,500원 정도인데 7,500원 팔았던 거잖아요. 네, 7,500원에 이제 팔았던 건데 그 이제 이득을 얻은 사람한테 그 이익을 좀 환수하는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업비트의 특정 코인이 입금이 되면 알람을 주는 봇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텔레그램 방이나 뭐 이런 데 방들이 많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고래가 업비트에 많이 넣었더라. 뭐 누가 뺐더라 이런 걸 어쨌든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해서 근데 요 봇을 통해서 딱 봤는데 요건 상장된 코인도 아닌데 왜 입금이 되지? 라는 거였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왜 오입금이 되고 있지? 라고 이제 맨 처음에는 봇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이제 9월 24일 이제 얼마 안 됐죠. 이틀 전인데 이틀 전 이제 오후 4시쯤에 그 업비트가 이제 공지를 딱 올립니다. 그 전까지는 오입금 됐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오입금 됐네. 왜 오입금을 처리해 주지? 약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공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공지가 이제 뭐라고 떴냐면,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입금 시도가 확인되어서 입출금 중단 및 원래 시스템 점검을 진행한다.
해서 입출금을 일단 막겠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단과 함께 오입금된 계정 소유자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제 돈 다시 내놔라라고 하고 있다.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여기 돌아다니는 얘기고 공지가 뜬 거는 사실이고, 네, 그래서 조금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 다음에 이제 당일 한 11시 정도에 이제 다시 입출금이 풀렸습니다. 해서 단순히 보면은 그냥 그 수익 환수하고 이랬으면 뭐 그냥 잘 된 거 아니야? 별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입출금이 막히면서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면 업비트 앱토스 가격에서 빗썸 앱토스 가격을 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0원이에요. 원래 두 개 가격이 비슷해야지 정상이잖아요. 네.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 나야 정상인데 입출금이 막히고 나서 한 10시, 한 9시 이때쯤부터 가격이 1,300원까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7,500원인데 1,300원이면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던 사람인데 혹은 앱토스를 만약에 나는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급등하네? 라고 해서 다른 거래소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죄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거래소에 사는 것보다 20%를 더 비싸게 샀고 그 다음에 멋모르고 갑자기 펌핑을 하니까 앱토스가 갑자기 펌핑을 하니까 요 앱토스 차트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앱토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해서 한 7,000원 정도에서 이제 9,400원까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급등하는 걸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 이거죠. 물론 본인이 이런 걸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입출금을 막아버리고 쉽게 말해 이걸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들 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로는 입출금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리플도 어디서는 뭐 700원, 800원인데 어디서는 막 6,000원, 7,000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출금을 막아버리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입출금이 열려져 있으면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싼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비싼 거래소 갖고 와서 팝니다. 그래서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맞춰져요. 근데 입출금을 막아버리면 그 작업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도 요 입출금이 막혀져 있으면은 그 거래소 물량만 본인들이 소화시키면 되잖아요. 네. 해서 훨씬 더 장난치기가 쉽습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 요 과거에 좀 몇몇 개 거래소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두리 펌핑을 만들어서 요걸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업비트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잘못 안 했잖아요. 앱토스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비트가 잘못했는데 입출금을 막아버려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펌핑이 돼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쨌든 입출금이 재개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가짜 앱토스는 사실 앱토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앱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한 거예요. 어느 단체가 그냥 에어드랍을 한 건데 그 에어드랍을 한 코인의 이름 이런 걸 들어가 보면은 피싱 사이트로 연결돼요. 네. 그러니까 완전 가짜 코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앱토스 위에서 만들어진 토큰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토큰은 ERC20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앱토스 위에서 만들어진 토큰은 전부 다 앱토스로 반영되게끔 업비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해서 앱토스의 스캠 코인이 요 업비트로 이제 딱 넣으니까 앱토스 위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은 전부 다 앱토스로 반영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제가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요 얘기를 다뤘는데 네. 그 시청자 그 같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내부자 소행이 아닐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 소행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네. 앱토스만 가능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아는 내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업비트의 잘못이에요. 해서 단적으로는 이제 다른 거래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예, 해서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불법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주장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가짜 코인을 넣어가지고 판 사람들의 주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는 넣어질 줄 몰랐어. 그쵸. 혹은 우리는 앱토스라는 코인을 몰라.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코인 넣었는데 그 100개 넣었는데 100개 반영됐길래 우리는 우리 코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 팔았어. 라고 하면 법정 다툼으로 가면 글쎄요. 제 생각인데 법정 다툼으로 가면 업비트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는 전 장담 못할 것 같거든요. 물론 아마 이제 법원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의도로 넣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 이제 넣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단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네, 요 업비트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어느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거의 해킹당한 것과 다름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해킹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 업비트의 앱토스 지갑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앱토스를 가져가지고 딴 데서 팔 거 아니에요. 그쵸. 혹은 업비트에서 팔든가 해커들이.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1원도 가치가 없는 코인을 넣어서 이제 앱토스 요 마켓에서 업비트 앱토스 마켓에서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해킹당한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물론 피해본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로 좀 적고 그다음에 그 피해 금액도 거의 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해킹당한 것 정도의 큰 문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렇게 가격 차이 벌어져서 난 손해. 네. 이거 뭐 보상해 주는 거 아니잖아, 업비트가. 그쵸.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새 들어서 업비트가 그 요 입출금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꽤 돼요. 그런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을 막아버리면 사실 이제 펌핑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비트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업비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된 거에는 지금 업비트가 요 국내 시장을 다 먹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독점이기 그쵸.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낸스가 이제 고팍스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막 라이센스를 갱신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멈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업비트가 이럴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짜증나 그럼 나 글로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과연 업비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안이나 모니터링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과연 할까요? 그 툭하면 입출금 막아버리고 펌핑시키고 이런 것들을 과연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도 빗썸으로 안 간다. 이렇게 해도 코인원으로 안 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잘 이제 뭐 업비트가 좋으니까 업비트 쓰는 거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독점한다고 해서 좀 이게 또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또 수수료도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수수료가 0.05%인데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 0.15%에서 0.25%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0.1%를 올릴게. 그래도 다른 거래소보다 싸? 그러면서 이제 6개월간 쓸 수 있는 쿠폰이 있는데 이 쿠폰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0.05%야. 막 이러면서 은근슬쩍 올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뒤면 똑같은 일, 제가 말씀드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다시 이걸 자료를 좀 가지고 오고 그 업비트에서 요거 말고도 좀 제 생각엔 좀 문제였던 게 하나 더 네.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면 네. 그 엔진 코인이에요. 네, 엔진코인도 뉴스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엔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만 유인 종목이 지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닥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닥사가 이제 상패, 상장 이런 기준을 획일화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여차하면 상폐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유의 종목을 지정했는데 왜 똑같은 닥사인데 업비트는 유의 종목이고 다른 데는 유의 종목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네요. 네. 이상하잖아요. 투자자를 보호한다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왜 유의 종목이 지정되는지부터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엔진이라는 코인이 이제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해요. 업데이트 진행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요 ERC2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던 이제 코인이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메인넷을 가지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꽤 돼요. 이더를 위해서 있다가 좀 유저들을 얻고 나서 메인넷으로 하는 코인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엔진 코인이 이제 메인넷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피니티 체인이라는 거를 같이 합병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코인이 합쳐지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병돼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코인은 상폐되고 이런 경우 꽤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것까지는 뭐 상관없는데, 합쳐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통량의 변화가 생겨요. 해서 기존에는 이제 엔진이 이만큼인데 이 업데이트 이후에는 한 1.7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유통량이 늘어나고, 기존에도 이제 채굴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채굴이 안 되게끔 끝났는데 앞으로는 계속 채굴될 수 있게끔 바꾼다는 거예요. 해서 업비트 입장에서도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걸 미리 알려줘야지. 유통량 변하는 거 알려줘야지. 그리고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투자자들한테는 손해잖아. 근데 엔진의 입장에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엔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채굴이 끝났어요. 엔진은 지금 채굴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얻는 수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전송 수수료나 이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채굴자들은 보상을 주는데 이런 게 적으니까, 그러면 채굴하는 애초에 이제 요 스테이킹을 아마 통해서 하고 있을 텐데 ERC니까, 그래서 요렇게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러면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적으면은 체인이 좀 불안정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계속 채굴하게끔 바꿔가지고 참여자들 늘리겠다. 이게 장기적으로 엔진한테 좋은 일이다라고 주장을 한 걸 거예요, 분명. 근데 이제 업비트 입장에서는 사실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채굴이 딱 끝난 건데 채굴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비트도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엔진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업비트는 충분히 엔진한테 이러한 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찝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이후에 엔진이 출금만 가능하게 하고 입금은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엔진이 빗썸이랑 가격 차이가 또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빗썸에서 사가지고 업비트로 보내서 팔면 업비트에서는 가격이 낮아지고 그 빗썸에서 가격이 높아지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업비트에서 출금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높아진 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이 업비트에서만 있습니다. 빗썸에서는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두리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손해보는 건 누구다? 그냥 투자자들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장기적으로 엔진 갖고 가고 싶어서 샀는데도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10% 넘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내가 단타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거나, 그리고 이게 또 그 지갑이 풀려버리면 거래소 가격이 똑같아지니까 그때 낙폭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두리 펌핑을 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력들만 좀 웃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업비트는 오해를 받기 싫으면 거래량을 만들어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이런 식으로 막는 거다라는 오해를 받기 싫으면 좀 처신을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업비트가 있으면 빗썸도 유의 종목이고 그럼 똑같이 유의 종목 지정이고, 그쵸. 뭐 이러면은 어쨌든 가격도 똑같이 비슷해지는 거고, 뭐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팔 사람 팔고 다시 뭐 해외 거래소 보낼 사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유의 종목이고 어디는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펌핑돼서 수수료만 챙기는 듯한 이미지로도 보일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좀 정신을 차려라. 이게 어쨌든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다수의 거래소들은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업비트만 돈을 벌고 빗썸은 맞아요. 좀 본전이고 나머지는 다 손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들이 돈을 벌고 싶은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돈을 버는 만큼 좀 투자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보호 조치를 잘 취했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비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최대 거래소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책임감도 좀 있어야 하는데 뭐 가두리 펌핑을 시키는 의도치 않은 그런 일들이라도 그런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유의 종목 지정 자체가 다른 거래소들과는 좀 다르게 독자적으로 유의 종목에 지정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증권 시장만 하더라도 내가 쓰는 증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분히 옮길 수 있을 만한 증권사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마다 뭐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가 너무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에 업비트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퍼즈님을 대신해서 업비트 측에 조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또 훌쩍 지났는데 비트코인 분석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성이 이제 최근에는 없었던 모습들인데 그래도 월별 수익률은 좀 상승이긴 하더라고요, 소폭에. 그래서 앞으로의 또 시나리오들 변동이 있었을지 같이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이 없어서 딱히 네. 할 게 없나요? 근데 아까 말하던 걸 계속하면 그래서 바이낸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잘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해외 거래소를 굳이 쓰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내 때문에. 거래소가 너무 별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앱토스 분석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앱토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펌핑이 됐는데 저도 앱토스 갖고 있었어요. 제 포트폴리오에 자발트라고 들어가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앱토스였어요. 제가 앱토스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앱토스가 정말 조금 갖고 있었어요. 진짜 소액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손실이 좀 났었는데 워낙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굳이 손절하기보다는 떨어지면 사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의 본절 가까이 와서 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게 1시간 봉인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그다음 추가적으로 3, 4, 5가 끝나서 476.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제가 팔았던 게 한 8,600원 한 요쯤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올라갔다 되게 떨어지면서. 잘 파셨네요. 또. 네, 그 와중에 저는 네. 이게 업인 사람입니다. 수익을 그 와중에 또 창출을 하신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수익은 아니고 저도 손실로 빠져나온 손실에서?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거 떨어지면 더 사야지라는 떨어지면 지금 팔고 떨어지면 사지라는 생각으로 팔았는데 어쨌든 팔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매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고 좀 장기적으로 만약 본다라고 하면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앱토스가 1, 2, 3, 4, 5가 너무 이쁘게 떨어졌어요. 1, 2, 3, 4, 5가 너무 이쁘게 떨어지고 이때부터 생겼던 요 하락 추세선 저는 결과적으로 A, B, C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데 한 다음에 확장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요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었다가 요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사기 시작한 게 요때부터였어요. 네, 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고 나서부터. 네, 그리고 요때부터 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요 아래 요 저점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사다가 저점을 뚫리고 나서는 그럼 일단 기다리고 저점 확인하고 사야지 라고 멈춰놨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평단이 요쯤 잡히고 평단 근처에서 빠져나온 거죠. 딱 이제 보니까 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앱토스는 요 펀더멘탈적인 걸 좀 제외하면은 제 생각에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게 뭔 소리냐면 네. 지금 계속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계속 낮추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추고 그다음에 고점도 계속 낮추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재차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보여지거든요. 너무 작은가요? 네. 잘 안 보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계속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점도 계속 높이고 해서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충분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 저점을 잡을 생각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앱토스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매수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를 기다려서 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해당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앱토스에 관한 차트 분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퍼즈님 포트폴리오에 넣은 이유는 또 이러한 급격스러운 펌핑을 예상했다기보다는 또 장기적인 펀더멘탈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그 시기들 잘 체크하셔서 퍼즈님과 함께 매매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